저 비디오 눌렀니?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할게요. 편집점 잡는 거야. 편집점. 앞에 날려야지. 이거 다시 되면 원장님이 딱 볼까 하고 딱 눌렀는데 꿀 빨았다. 바로 그냥 호출. 이사장님이 저 호출 바로. 아 정말 뭐 잤냐?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대모사하는 거 아세요? 자 시작할게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아니죠. 50분 약간 남았죠. 어찌됐건 야 그렇게 다 엄밀하게. 그렇게 야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아니 지금 여기 1시간 더 하는 게 빡빡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뒤에 내용이 얼마 안 남았어. 다 해버리려고. 자 예각 삼각비값 좀 얘기 좀 할게요. 이거. 그래서 이 그림이 소재가 돼. 이거 아마 너네 시험 문제로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오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예각 삼각비값 누구 좀 설명할게. 빠르게 좀 가자. 50분 만에 끝낼 수 있을까? 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그림 상황은 항상 반지름이 1인 4분원에서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1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원이면 상황이고 반지름 길이를 1로 세팅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삼각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거기 필기 조금만 해놔. 일단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시선 자체는 삼각함수로 발전한 시선이라서 이거 너무 좀 중요해. 첫 번째로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놔볼게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sin a는 얼마지? 와이. 응? 아까워요. 됐죠? 그래서 시선이 이게 중요하지. 이게 y가 아니라 이제부터 변의 길이가 sin a인 거야. 그래서 사인은 당연히 높이 관련이 있는 거죠. 괜찮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쪽은 코사인이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변 길이를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반지름 1일 때 굉장히 특수하게 보는 거잖아. 이게 일반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반화가 된다는 거는 빗변의 길이를 더 이상 1로 보지 않고 별로 보겠다. 미지수로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별 이렇게 얘는 미지수란 말 모르니까. 네모는 너무 식상한 거지. 세모. 어떤 수? 어? 너 뭐라 그런 거야? 아니. 너 불만 있어? 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기준각은 항상 여기가 A니까, 그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유도 과정은 이렇게 돼요. 사인 A는 별분의 Y지? 그럼 나는 Y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양변에 별을 갖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별 사인 A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별 사인 A로 표현이 된다. 이게 조금 신기해요. 그거는 그냥 미지수로 쓰면 안 돼요. 빗변 길이 곱하기 사인 A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코사인이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별 훑고 코사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 코사인. 됐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조금 반증이 되기도 하는 그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5페이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선 한번 더 내려오는데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 너 뭐야? 뭐 읽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다트를 살까? 뭘 살까? 샌드백을 살까? 뭘 살까 지금? 다치요? 가요. 요즘 이 주체할 수 없는 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목탁. 다트 목탁도 생각을 해봤는데 목탁은 비싸. 내가 알아봤는데 3만 6천 원 있을 거야. 목탁 8만 원, 9만 원이래요. 나무 깎아서 또 만든다고 그 비싸더라. 여기가 1인 거야. 대체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럼 해볼까? 기준각이 항상 여기가 A예요. 그죠? 그럼 이제 주변의 길이들이 다 삼각비 값으로 표현이 돼요. 일단 첫 번째 방금 했던 거니까. 요거 이 삼각형 안쪽 보이세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여기는 자 코사인 A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길이야. 자 삼각비 값은 실수입니다. 실수. 이렇게 여기는 사인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랑 이제 자매품이 있어. 플러스 이런 느낌이 드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데 두 개가 잘 나와요.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탄젠트 관련이에요. 탄젠트. 근데 이번에는 이쪽을 주는 거거든. 이쪽을 별로 줘. 이쪽 길이를 알 때 나머지 주변 길이를 삼각비 값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이건데 이건 이제 유도 과정 안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은 왼쪽 유도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탄젠트가 돌아가는 방향이니까 얘가 별 탄젠트 A가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얘랑 얘.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A분의 별 이렇게. 조금 이쪽에 복잡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별일 때 여기가 별 탄젠트로 표현이 된다. 이게 조금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의 변 길이를 이번에 삼각형을 바꿔 큰 걸로 바꿔. 여기 변 길이가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 A인 거죠. 됐지? 그렇지. 됐죠? 그러면은 너네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 이쪽 변의 길이는 1 코사인 A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지? I'm hungry. 너네 점심 먹었니? 점심 안 먹었어? 12시에 시작하니까 12시에 그래서 어떻게 11시에 먹고 나오는 거죠. 자야죠 지금. 그 정도면 아침 밥 아니에요? 먹을 시간에 자야죠. 대장의 삶이다. 그럼 저 선은 긋고 왜 냅두시는 거예요? 뭐?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뭐야? 없어져. 아까 저기서 불편했어요. 불편했어? 네. 평행선. 진짜. 자 됐어 이거.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1, 2, 3, 4, 5번 고르는 문제 나옵니다. 특별히 야 이거 내면 진짜 나쁜 선생님. 알겠지? 이거 내면 나쁜 선생님이야. 그래도 알아놔. 혹시 몰라. 나쁜 선생님들 많아요. 정평중 장면은 진짜 많고 진짜 시험 문제 어려워가지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길이가 코사인 A분의 1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는 거의 뭐지 인간의 탈일슨 악마 여기 물어봐. 그럴 수 있죠. 악마 맞아? 근데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더 맞죠? 그래서 코사인 A분의 1 빼기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기 빨간색은 잘 안 물어보고요. 여기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변 길이가 1일 때 지금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2 이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하면 돼? 2 붙이면 돼 이렇게. 그렇지? 방금 했잖아. 방금 했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넘어갈게. 그 다음에 또 이제 0도 90도까지 정리를 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0도 90도까지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직관적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인 정도는 얼마나, 코사인 정도는 얼마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제 4분원 안에서 해결합니다. 우리도 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야. 그래서 중요한 시선은 너네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사인은 무조건 높이 관련이고 코사인은 무조건 밑변 관련이고 끝이. 탄젠트는 당연히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섞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 시선 먼저 이제 좀 가져봐.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반지름 길이를 1로 세팅을 딱 한다라고 치면 바로바로 이해하자. 봐. 내가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봐. 이 각도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반지름 길이 1이니까요. 얘는 무조건 사인 값이야. 사인 값. 오케이? 높이 관련이니까 사인 값이야. 내가. 그지? 방금 했지? 사인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 사인 A예요. 그죠? 사인 A 삼각비 값이야. 그럼 봐.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인 값의 변화가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 점점 커진다. 바로 이해되죠? 됐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죠? 이 주황 색깔이 사인 값이에요. 각도가 이런 느낌으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인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때? 높이 값이니까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길이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죠? 종국에는 어디로 치다가요? 종국에. 우리 극한 배웠지? 극한처럼 해석돼. 극한처럼. 이 각도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90도로 가까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높이가 어디에 달라붙어요? 종국에는 1처럼 달라붙겠지. 이해돼? 그러면 나는 추측할 거야. 첫 번째. 사인 90도는 얼마다? 밑변분의 높이인데, 자, 잘 봐. 아니. 빗변분의 그 높이죠? 빗변은 항상 뭐로 고정이에요? 1로 고정인데, 높이가 어디로 치다가? 1. 그러니까 1분의 1로 수렴. 약간 이런 느낌. 됐지? 그러니까 얼마? 1. 됐죠?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극한처럼 해석하시면 돼. 자, 여기서 중요. 반대로 각도가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높이가 계속 줄어들어서 높이가 종국에는 어디로 수렴? 그렇지. 높이가 0으로 수렴하니까 빗변 길이는 항상 1로 고정인데 높이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사인 0분은 얼마? 그렇지. 바로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사인 값은 얘가 돼서 물어봤거든요. 사인은 각도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참 거짓이야. 거짓. 점점 커지는 게 맞죠. 이해되지? 대신에 코사인은 반대예요. 코사인은 반대. 그래서 자, 요거 봐봐. 요거 높이 관련 y 좌표 관련.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핵심. 그치? y 좌표 관련. 저것도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 사인 그래프요? 그걸 3-2로 할 필요는 없어. 요 정도만 해석하면 끝이야. 두 번째, 밑변은 당연히 x좌표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 코사인도 좀 해석을 해볼게. 코사인. 자, 코사인 같은 경우는 각도가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좀 따져보면요. 코사인 값은 이렇게 돼요. 코사인 값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각도가 이렇게 커질수록 삼각형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변하지. 그럼 우리는 어디를 볼 필요가 있냐면 x좌표 관련이에요. 얘는 밑변이니까요. 그럼 x좌표가 점점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이거였어, 그지? 이게 코사인이었어. 코사인이었다가 두 번째 각도가 조금 벌어지니까 이걸로 줄어들어, 그지? 이해되지? 점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돼요? 소멸해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코사인 90은 얼마? 소멸.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어디로 가까이 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반대로 코사인의 0도 값은 어떻게 됩니까? 0도 값은 1. 왜냐하면 반대로 각도가 줄어들면 밑변의 길이는 계속 늘어나다가 종국에는 어디로? 1로 가까이 가니까 1분의 1이 가서 1 반대로. 그러면 정확하게 사인의 움직임과 코사인의 움직임이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얘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인데 얘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띱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각도는 커지는 걸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0도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 사인값. 0도에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소. 됐지? 넘어갈게.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해요? 유유. 첫 번째, 탄젠트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정의가 안 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 탄젠트는 밑변분의 빗변이지. 맞아?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삼각형에서는 탄젠트는 초록색 길이 분의 주황색 길이야. 맞아? 밑변 높이 비율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밑변은 줄어들고 밑변은 어디로 가까워지지? 0으로 가까워지지. 그리고 높이는 어디로 가까워지지? 1. 0분의 상수 무한대다. 또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탄젠트 90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탄젠트 0도는 정의가 돼요. 탄젠트 0도는 얘는 반대야. 얘는 1로 가까워져. 밑변이 1로 가까워지는 거고 위에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얘는 0이죠. 따라서 탄젠트 0도는 얼마야? 탄젠트 0은 4점.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극한처럼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거기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제가 얘가 범위 안에 0도랑 90도 섞었어요. 이 범위 안에서 x의 크기가 커지면 이게 기준이야. x의 크기가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사인은 0부터 1까지 증가, 코사인은 1부터 0까지 감소, 1에서 0까지 감소, 탄젠트는 0에서 한없이 증가. 이 말 이해해? 네. 0 탄젠트 0도가 0이니까 0부터 한없이 증가. 무한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탄젠트 그래프 이제 보시면요. 탄젠트도 그래프를 나중에 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시작해가지고 한없이 계속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 나와요. 그렇지?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원에서 나오는 삼각함 줄 겁니다. 자, 삼각비 표 볼게요. 표 볼 줄 모르는 분 없죠? 제곱근표 보듯이 보는 건데 각도가 만나는 요 부분하고 요 세로 부분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적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첫 번째 사인이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2분의 1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근사각 계산식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변 길이를 찾을 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각도의 구성이 특수각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구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삼각비 값이 알려져 있는 건 특수각에 대한 것밖에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35도 이딴 걸 줬어.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가 10이야. 어떻게 구하지? 자, 첫 번째, 자, 접근 바로 간다. 높이 관련 10 사인 30 됐지? 여기는 10 코사인 30.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35이기 때문에 얘를 어디서 찾아요? 삼각비 표에서 찾아요. 거기 봐봐. 뭐라고 적혀 있니? 0.5736이지.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 곱하기 0.5736이니까 정답이 뭐야? 5.736인 거야. 이 길이가. 이해되지? 이렇게 활용하는 패턴으로 내신 나온다. 알겠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기 활용적 보겠습니다. 30분 정도 남았고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 남았어. 한 장 반? 두 장? 한 장 반 정도 남았으니까 빠르게 좀 설명해볼게. 자,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뭔가 미지수로 뭔가 가득하기 때문에 좀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별 기억해. 알겠지? 그 내용 정리되는 게 이거야. 여기 별 했을 때 여기 각도를 기준으로 여기를 뭐 A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여기가 별 코사인 A, 여기가 별 사인 A. 됐죠? 그거를 그냥 써놓은 거야. 딱 첫 번째 박스가. 그래서 밑에 얘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얘 6번. 얘 6번 보시면 오른쪽 삼각형의 그림에서 오른쪽 삼각형 그림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50이지. 방금 확인했는데 여기가 4고 여기가 X고 여기가 Y. 됐지? 얘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 별 코사인, 별 사인이 아니라 밑변 길이 알 때 여기 탄젠트. 오케이? 아까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Y는 자, 4 곱하기
탄젠트 5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50분의 4. 그치? 괜찮아? 코사인 50은 뭐야? 거기 나와 있어요. 코사인 50이 자 0.64.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0.64분의 4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근사각 계산이야. 어립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탄젠트 50. 너무 힘들어서 그래. 말이 안 나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갖다 찾고 싶다 이건데 극혐. 수학을 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진짜. 1번, 2번에 박혀있는 공식 좀 보세요. 진짜 극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거 쌤이 적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적은 거야? 아니야,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어. 교재에 있는 거 그냥 딱 넣어놓고 수업 때 늘 똑같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너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 맞잖아. 수업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어. 굉장히 나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수학책 일단 불신. 두 번째 교육과정 불신. 굉장히 불신하고 왜냐면 너네들이 아직 그 고등학교를 안 가봤기 때문에 너네들은 아직 좀 그거예요. 너네 지금 초졸이잖아. 네. 아니 뭐 중학교 교육과정도 졸업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모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졸업하면서 들어서 생각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진짜 쓰레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 왜 이것밖에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 대학 학부 과정에서 좀 공부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관심 있다 보니까 뭐 외국 교육 과정 배우고 이러거든요. 미국 수학 교육학과 과정 그런 거 배워봤을 때는 미국이 당연히 노벨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구조가 거기서 바로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조가. 왜 그런지 좀 이제 살펴보시면은 그 교육과정을 공부해보시면 딱 나와요. 사이즈가. 허례허식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학은 허례허식. 왜? 학생들조차도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수학이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래서 1번에다가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천리 1번에다가 그렇게 피타라고 써놔. 피타라고 써놓으면 되지. 1번 박스.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서술을 해놓은 거죠. 유유. 됐습니까? 자, 2번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2번도 사실 굳이 AB 길이를 갖다가 표현하는데 굳이 뭐 사인 B 뭐 이런 걸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거 그냥 읽어봐. 알겠지?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알겠죠? 실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차라리 밑에 삼각형 높이 이걸 보세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이거 1번 그림은 자주 나오는 거야. 알겠지? 1번 그림은 자주 나오는 패턴이고 이것에 대한 확장판입니다. 알겠죠? 이것의 확장판이야. 확장판이기 때문에 주로 쓰이는 거는 이거야. 자, 여기다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주로 이용하는 개념은 탄젠트. 자, 탄젠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버릴 때 이쪽을 별탄젠트 A라고 표현하자. 이것을 실전용으로 써놓은 거야, 거기. 그러니까 삼각형이 일반 삼각형이에요. 특수각 삼각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관심이 높이에 있어, 높이. 여기서 수선을 딱 내리면 얘가 지금 H인 것이고 이쪽 각도를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알겠죠? 어디라고 보면 좀 얘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X라고 볼게요. 이쪽 위쪽 각도 여기가 쓰여요. 높이는 여기가 쓰여요. 왜냐하면 각도 기준으로 밑변 쓸고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쓸고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쪽 각도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H 탄젠트
마찬가지로 이쪽의 각도를 내가 y라고 준다면 이거를 h 탄젠트 y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번에 묶어서 쓰실 때는 어떻게 쓴다?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이것의 x h인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 포맷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 근데 이제 여기서 각도가 헤매요. 아니야. 무조건 위쪽 각도야. 위쪽 각도. 그렇죠? 시선을 위쪽으로 두시는 게 맞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 이쪽 길이 거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밑변 길이를 나타내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오케이? 밑변 길이를 나타내는 게 핵심인 거라서 이 밑변 길이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밑변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그냥 h를 밑변 길이 a라고 했을 때 문자 겹치나요? 안 겹치죠? 밑변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h 길이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를 표현할 때 이 높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양변을 얘로 나누시면 되니까요. 탄젠트 x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과정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덕분에 a라고 쓸 수 있다. 그냥 이 정도. 글쎄. 이 내용 이해하시는 겁니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야. 그 밑에 그림 두 번째 그림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이것도 그냥 과정이 그냥 늘 똑같습니다. 그냥 삼각형 있고 안쪽에 이렇게 둔각삼각형 이 둔각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전에서 그림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실전에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수선을 내려 이렇게. 그리고 연장선하고 연결 딱 한 다음에 직각을 만들어. 그래놓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좀 관심 있는 게 각도가 조금 중요하거든. 봐봐. 항상 길이의 기준은 여기야. 높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h라고 주면 첫 번째 안쪽부터 이 각도 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하면 탄젠트 이렇게 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h 탄젠트 그치? 그럼 당연히 이제 바깥쪽 필요한 부분은 여기가 필요하겠죠. y. 왜? 여기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나는 이 길이를 표현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걸 가지고 얘랑 탄젠트 섞어서 h를 표현하고 싶거든.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를 이제 문자 거기가 a라고 나왔나? 여기가 a고 여기가 탄젠트 h 탄젠트 y일 게 뻔하니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h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h 탄젠트 x 빼기 h 탄젠트 y가 a가 되니까요. 맞죠? 이번에는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가 밑에 깔리고 위에가 a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과정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은 뭐예요? 여기가 별일 때 별 탄젠트 A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씁니다. 넘어갈게요. 넘기시고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 뾰로롱 그림이 8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자, 아까 4개 들어가 있던 거 기억나죠? 그거는 직각 삼각형일 때 특수각 삼각형일 때 쓰는 거고 이거는 일반 삼각형일 때 쓰는 거. 자, 실전용 풀이로 볼게요. 첫 번째 1번 변기리 표현 잘하세요. 알겠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너 뭐야? 너 나 보고는 있는 거야? 진짜 참 신기한 학생. 제가 1년에 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되게 넌 좀 신기해. 알겠지? 거의 1년째 저 보고 계시지 않아요? 카테고리에 없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요. 빌런 1단계, 빌런 2단계, 빌런 3단계, 빌런 4단계. 그 4단계는 뭐예요? 그리고 그 특이점이 오는 그 카테고리는 없는데. 상급쌤 반에 특이점이 온 애들이 가면 너무 재밌어. 상급쌤 안에 특이점 온 애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상급쌤이 수업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패턴이 어떠면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상급쌤한테 가서 상급쌤 어제 혹시 술 마셨어요? 물어보면 아니 그거 아니라 그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 표현 물어보면 되게 썰이나 재밌어. 자기는 이제 집터 와서 그 내가 얘기해줬잖아. 자기는 집터 와서 수학 시험을 100점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가지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87점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일지 기록을 찾아봤는데 집터 와가지고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독특한 친구입니다 지금. 아직 있어요. 대박이다. 미적분 아 진짜 특이한 애들 많아. 특이점 모르는 애들 많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행동 패턴은 뭐냐면 뭘 받자? 이 이렇게 따라해봐. 이 그래야 문제 잘 풀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야. 이게 첫 스텝이야. 이렇게 이거 뭐야 저게 뭔데 지금 벌써 의자를. 자 이걸 한 이유가 뭘까요? 당위성 이유. 멋있으니까. 뭘 찾으려고? 무슨 삼각형 만들었지 내가 방금? 진짜. 응가. 수가. 특수각 삼각형. 야 나도 답답해. 나도 좀 잘 알아줘. 아 힘들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시작이 글쎄요 뭐 시작은 늘 똑같이 이지수냐 1대 2대 루트 3으로 놓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왼쪽은 특수하게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은 정보를 몰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해? 오른쪽에서 이제 그냥 이제 이거야. 오른쪽에서는 두 변 중에 한 변 길이는 무조건 문제에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 나머지 변 길이를 구하는 거에 핵심이 있어. 뭘 쓴다? 여기서는 스토리가 무조건 피타 정리로 흘러가. 이렇게. 여기 안에서는 피타 정리로 주변 길이를 찾게 된다. 결국엔 일반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못 써요. 물론 삼각비 표를 주었을 때는 예외 사항이야. 그치?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45도짜리 얘도 늘 똑같습니다. 하는 패턴이 늘 똑같아. 바로 갈게. 여기가 45도거든요. 아는 정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선을 내려서 특수각 삼각형 만들고 1대 1대 루트 2a를 쓰고 오른쪽 삼각형에서는 내가 할 패턴이 피타밖에 없다. 당신들이 실전에서 만나는 그림들이 있는 거고 3번은 등각삼각형이죠. 실제로는 원래 이제 그림은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보겠다는 거고, 자 우리는 수선을 내린다. 이렇게 직각. 그럼 특수각이 어디 박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135도는 특수각이 아닌데요. 제발. 이게 평각이니까 여기가 특수각이 딱 나오죠. 그랬죠? 제발. 그럼 시작이 뭐야? 주변에 AA 루트 2A 그랬죠? 그리고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를 씁니다.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를 씁니다. 스토리는 딱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일단 3번까지 됐고 4번 여기다 갈게. 얘는 심플해. 얘는 똑같네 그냥. 각도, 특수가 각도만 바뀌었어. 이런 느낌. 여기 수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0이니까 당연히 좀 이상하다. 여기가 120이니까 여기가 60.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늘 똑같이 1대 2대 6대 3이라고 쓰고 당연히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를 쓴다. 일반 삼각형 같은 경우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5번부터는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는 건데 5번부터는 조건이 조금 더 많이 첨가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자 5번 그림부터는 아까 봤던 것의 연장선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선으로 여기가 105거든.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수선을 어떻게 내린다?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일단 망해. 알지?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아니 수선 이제 여기가 105도니까 이제 수선 내리고 이렇게 딱 박히면서 오답이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내리는 게 이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쪼개지는 거지. 45, 60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치?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야, 시작을 이렇게 돼. 여기가 기준. 이게 60이에요. 이렇게 60쪽으로 2배예요. 그럼 이렇게 루트 3이 해야지 말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중간고사 보고 보자. 선생님 다 실수했어요. 1대 루트 3. 내가 이거를 매년 3-2를 가르칠 때 이거를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점 나오는데 여기 A죠? 1대1이죠. 그리고 여기 루트 2. 아 괜찮네.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아 아까 했던 거다. 이거는 자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에 자 여기는 피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림은 비슷해요. 그냥 늘 똑같이 흘러가는 건데 여기 6번을 보고 6번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수각인데 70으로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또 이제 이럽니다. 일단은 기준을 좀 설명드릴게. 내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너네 사인 70으로 외울 거야? 알겠습니다. 안 할게. 대신 시험에 나온다고 제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전에 고민은 뭐냐면 예전 코로나 이전 세대의 시험 대비는 사인 75도 안 해왔어? 나가. 창문으로 나가. 약간 이런 거였는데 글쎄요. 예전에 나왔거든. 예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그림을 주고 이 그림 안에서 닮은 또는 막 이런 거 이제 특수각 이용해가지고 사인 75도를 유도하는 거. 그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이제 보자마자 답을 찍을 수 있죠. 외웠으니까. 근데 요즘은 좀 안 되는 추세고 그리고 75도를 외워야 될 당위성이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올 거라고 봐요. 내면 악마지, 그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근데 딱 탈 벗으니까 나 나오고. 여기 75도인데 이게 실전용 그림이다 얘들아. 지금은 그림에 75 박혀있지. 시험지에는 없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를 75도를 구해야 돼?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사람답게 살자. 그러면 시작이 뭐다? 기준. 이건 이제 백날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아 힘들어. 10분 남았어. 루트 3의 1대 1이죠? 선생님 이게 왜 1대 1이에요? 여기 또 각도 두배 보고 있어. 저희 직각 표시해주세요. 중요하지 않아. 루트 2대. 확실한 건 뭐냐면 강사에서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업무 강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100만큼 노력한다고 100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를 이제 100날 설명해봐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봐봐. 이게 너네들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과제를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제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 한두 개 뭔가 실수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너네 시험 못 보면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좀 그래. 그러니까 되게 이게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루는 직업 자체가 내 노력과 비례하지 않아. 결과물. 당신들은 제 결과물이잖아요. 맞아요? 저기 나가셨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너 왜 그러지?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뭐냐 이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성적들은 제 결과물이잖아요. 오, 거울 봐. 티라미수. 지우개가 없어. 어쩔 수 없어. 자꾸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노하우를 얻었어. 이거를 힘줘서 지우면 이렇게 돼,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살살 지우면 왜 똑같지? 빨리 하고 끝내자. 나 쉬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쉬는 시간 30분이에요. 3시에 정규 수업 시작이에요. 자, 6회차 중 1회차가 오늘 끝난 거야. 6분의 1이 끝난 겁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기준. A. 2A. 이제 좀 빨리빨리 하자. 네. 이제는 될 것 같아. 그치? 이건 관심이야. 루트 3-1A 아까 했죠? 끝. 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뭐였냐면 이것도 사실은 중각삼각형을 주는 거고 너가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야 되는 그림이야. 그렇지? 자, 마지막 8번만 볼게. 8번도 그냥 똑같아. 이때쯤 되면 지겹지? 맞아? 지겨울 하고 그림 8개 넣는 거야. 알겠지? 네. 이것도 실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중각삼각형 여기 안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가 45도.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여기를 120도라고 줄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를 갖다 또 찾아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지. 119. 110만 원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RNA 백신 그거라서 사실 부작용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냥 길 가다가 좀 비명 행사할 수도 있어. 이 이유는 뭐야? 사이는? 백신 부작. 백신 부작. 유전자를 건드리는 백신이라고. 뭐지? 여기지. 여기 이렇게 좀 루트 2대니까 여기는 루트 6.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쪽을 표현할 수 있기를 얘랑 똑같죠? 루트 3인데 A를 갖다 빼서 표현할 수가 있는 너무 아파. 지겹다 이제. 여기 그냥 말로 설명. 자 거기 밑에 참고사항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맨 아래줄에 중간부터 해서 여기 밑줄 쳐오면 될 거예요. 연장선에 수선을 그어 직각삼각형 만드셈. 예전에는 진짜 이 표현이 굉장히 러프했어. 굉장히 거칠게 써놨었거든. 많이 유해진 거 같아. 진짜 막 욕 같은 것도 써놓고 예전에 그랬어. 아, 쌤이요? 이거 못하면 죽자. 막 이러고. 그 못하면 죽자를 비속어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지자? 뭐라 그랬어 너? 욕하지 마. 이게 여기예요. 너네 부모님 앞에서 해봐. 엄마 나랑 언제 뒤질까? 욕이지 마. 우리 엄마 아니야. 당연히 욕 아니야? 여기예요? 뒤지자? 아니 그러니까 뒤지자가 죽다로 쓰이면 욕이고
뭔가 주머니를 뒤지다 이렇게 쓰면 표준어고 맞아? 그래서 디디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 뭔지 알지? 네. 외국인들이 이거 보고 뭐라 무슨 생각할까요? 발음은 좀 다르잖아요. 앞으로 한국가 개인적으로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이거 쌍시옷이 이게 왜 씨앗인지 외국인들은 이걸 의아해하죠 당연히.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왜 like를 읽을 때 이걸 왜 발음을 안 해요? like.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like. 끝났습니다. 자, 넓이 쪽으로 넘어가. 넓이는 딱 3분 만에 끝낼 수 있어. 그 지금 딱 넓이만 남은 거네요? 넓이는 새로운 공식을 이제 얻는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공식을 암기한다라는 거죠. 여기 길이 C인데 지금 여기 수선도 이해가 되네요. 지금 수선이라서 관점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림이 두 개 그려져 있는 이유 저거 비디오 눌렀어? 네. 야 누가 눌렀어 저거? 내가.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어? 좀 이상해지신 내가 얘기했잖아. 맨정신으로 연장속으로 버틸 수가 없다니까. 눈썹 보이게 앞머리 잘라주시면 돼요. 눈썹 보이게? 네. 대가리가 이렇게 있으면 전 동물이 아니니까 머리라고 하고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앞머리가 눈썹이 보이게? 네. 눈썹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뻔하니까 이게 여기 보이게 붙어 있어요. 눈썹을 이렇게 잘라라. 진짜 괜찮은데요? 네. 제발 현실을 사세요. 에어컨 꺼주시면 안 돼요? 꺼주시면 안 돼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봐. Let's turn off the air Shut up. conditioner, please. Shut up, please. 나와 있는 공식이 뭐냐면 AC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관점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끼인가? 선생님 끼인각이 뭐예요? 장난하는 거 아니죠? 수학에서 끼인각 뭐라고 그러죠?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끼인각이라고 하지? 용어잖아, 그치? 선생님 저 놀리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막 이게 학생들 끼인각이라고 하니까. 진짜 수학은 레전드. 어? 레전드 춤은 뭐야? 신화적인 춤? 그게 무슨 말이야? 계속 간다. 저 B의 역할이 게임각이어야 되니까 삼각형이 여기가 A, 여기 B, C 이렇게 들어가겠어. 너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래, 맞아? 여기 나태하고 개짝이 왜 자는 거 가지고 나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조용히 해. 관심이 있어요. 제일 배짱이처럼 사는 사람. 저 게임각 B에 대해서 사인 B가 뭐냐면 이거 높이 관련이라고 그러지. 얘가 이제 높이 관련이니까 얘 각에 대해서 아까 배웠던 거 써먹었잖아. 빗변 길이가 C니까 H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 사인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빗변 곱하기 사인 B 맞지? 그래서 얘 H 대신에 얘를 쓴 게 지금 이 공식이지, 맞아? 여기까지가 높이지, 보이지? 얘가 지금 H야.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AH H 대신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선은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이 끼어있는 각을 중심으로 이 끼어있는 각을 중심으로 양쪽 사이드 변 길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돼요. 보세요. 간편하게 여기를 한 60도로 주고 이쪽 길이를 3, 이쪽 길이를 2분의 3
이렇게 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양쪽 사이드 변 길이가 사용이 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사인 6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사인 60분은 얼마인데?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시면 잠깐 나오겠죠. 또는 사실은 이렇게 쉬운 거는 구태여 저 공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 사실. 왜? 그냥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부피 값이 바로 2분의 3 루트 3이 나와버리는 거죠. 맞아? 구태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거 같아. 넘어갈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인 그 어떤 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냐면 그 둔각 쪽으로 좀 볼까? 그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둔각 삼각형 나와 있는데 그 둔각 삼각형에서도 좀 의심할 여지는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둔각 삼각형에서 보면 이 각도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각도가 만약에 A잖아요. 여기 B라고 놓을게. 이쪽 각도를 갖다 이제 B라고 딱 놓고 여기 각각을 이제 AC라고 놓으면 A, B, C 이렇게 할게. 이제 여기 필요 없어. 각 B라고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쪽 변 길이를 이제 이쪽을 A, 이쪽을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넓이가 S 갖다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2분의 1 그냥 사이드 변 곱하기 사인. 자 여기가 조금 이게 뭐가 들어가죠? 이게 각 B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둔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둔각을 사용하지 않고 180도에서 빼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예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B가 사용돼요. 예각 쪽이 사용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해.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당연하죠. 수선 내리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작은 직각삼각형 안에서요. 이 뒷변의 역할을 하는 이 녀석의 길이가 C지 지금 현재. 그치?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면이 높이니까 이쪽이 사인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하는 표현인데 C 사인 이쪽 각도 180 빼기 B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높이가 되는 거 맞지? 이해돼요? 그래서 높이값 찾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 예각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지라도 바깥쪽 예각을 구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체크할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너네들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 많이 생겼어, 그치? 자, 첫 번째 삼각형 넓이를 갖다 구하는 거 몇 가지 체크 좀 할게요. 이거 이제 기말고사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가장 좀 스탠다드한 건 뭐예요? 2분의 1 초딩 때 배웠죠? 초딩 때 배웠고 두 번째가 얘야 2분의 1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이쪽 변길이 A, 이쪽 변길이 B라고 놓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건데 나중에 고등과정 올라가시면 사인 세타라는 걸 훨씬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그냥 이제 이렇게 쓸게. AC 여기 그냥 기준대로 쓸게요. AC 사인 각. 이 정도만 표현하자. 각이 뭘로 주어졌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조금 독특한 방식이 있었어요. 2-2에서 배웠거든요. 독특한 방식 뭐냐면 삼각형 둘레 길이 발견. 뭐였지? 2분의 1 곱하기 유도 기억 안 나면 유도하잖아. 이거 4저번 있을 때, 자, 3학년 4저번 있을 때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안쪽에 내접해 있을 때 이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둘레 길이 관련해서 이제 삼각형 길이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중심으로부터 각각의 접점으로 선을 갖다 찍 내리면 접점이기 때문에 무슨 각도가 이제 만들어져? 직각이 만들어지죠. 접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접점, 여기 접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 4저번의 반지름 길이입니다. 여기서 말은 R은. 그래서 여기가 R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삼각형 몇 조각으로 쪼개서 구하자? 3조각으로 쪼개서 구하자가 핵심이지. 그렇게 되면 밑변 높이의 선택이 얘가 높이로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가 이제 뭐가 돼요? 밑변으로 선택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부터 A, B, C라고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한 조각 플러스 위쪽으로 한 조각 플러스 밑에 조각 이렇게 가죠. 그러면 자, 각각이 2분의 1의 밑변 A 곱하기 R 이게 왼쪽 조각이에요. 이거 맞지? 두 번째 2분의 1의 BR 2분의 1의 CR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거를 이제 공통인수 2분의 1 R로 묶어내요. 그럼 2분의 1 R로 묶어내시면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뭐야? 삼각형의 둘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내적 반지름이에요. 내적원의 반지름 줄여서 이렇게 생각해 곱하기 삼각형 둘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공식 탄생합니다. 이건 뒤쪽에 원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이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뭐 신발등 공식 이런 것도 있어요. 좌표 세점의 좌표를 알 때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세 가지 정도 정리해도 되겠지.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실 때는 세 개 중에 하나 결국에 넘길게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 예제 그 밑에 달려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그 3가지 문제에서 나오는 타입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삼각형을 주지 않고 사각형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시라 나와 있는데 60도 여기 뭐라고 주죠? 120도라고 주죠. 150도라고 주죠. 그 상태에서 이 넓이를 찾아봐. 그래서 길이 18이니까 여기 6이고 여기 지금 8이고 여기 4고 여기 3인 건데 사각형 넓이는 이거 일반 사각형이잖아. 이거 사각형 이름 뭐야? 그냥 사각형.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일반 사각형은 이제 뭐 가로 세로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상태니까 되게 이제 못생겼지 사각형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도형을 배울 때 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삼각형이 두 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 답이 없어. 그치? 내가 끼인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는 각도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끼인각이 되도록 삼각형 두 개로 나누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야지 마땅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용해요? 밑에 조각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양 사이드 변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여기 이쪽에 들어가는 게 사인 60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위에 조각은 어떻게 찾아요? 위에 조각은 마찬가지로 중각일 때는 예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인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은 150도가 아니라 30도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양쪽 변 길이 곱하시고 여기다가 사인 30도니 2분의 1 가깝게 돼서 두 개 합이지. 됐어.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문제죠. 넘어갈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발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발전하면 평사 넓이 공식이 있대. 근데 평사 넓이 공식은 사실 외울 게 없어.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그냥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있고, 오케이?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게. 그 다음에 사각형 자체로 해석을 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평사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평사 넓이는 자 AB 사인 세타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AB는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로 하는 거예요. 평사가 이런 느낌일 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는 각도를 가질 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사실 당연해. 왜냐하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이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잖아요. 그럼 여기도 좀 세타거든요. 그리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도 같다. 이렇게 사용할 거니까 내가 보조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면 얘랑 얘는 똑같은 넓이를 갖는 사각형이 되죠. 그렇게 치면 자 얘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 거고 위에 것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 거니까 AB 사인 세타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두 개라서 곱하기 2로 처리한 게 그냥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평사 넓이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2번 쓰였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편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구조와 이 구조가 정확하게 동일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죠? 공식으로 뭔가 땅땅 외우기보다는.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또 다른 방식은 평행사변형이 아닐 때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 조금 더 일반적인 사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대각선과 대각선이 각각이 이루는 각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각선의 길이도 필요해요. 그래서 대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길이를 A라고 놓고 그 각각의 길이를 B라고 놓고 그리고 그 대각선이 만날 때 이루는 예각을 선택해요. 왜 예각을 선택하지? 둔각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알겠지? 예각을 선택해. 왜 예각을 선택하는지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의 각 중에 자, 선 두 개가 만났을 때 생기는 이 네 개의 각을 부르는 용어가 있었어. 굉장히 오래전에 배웠죠? 2년 전. 각을 본다고요? 이 네 개의 각땡 막꼭지가 위에 있는 거. 위에 있어. 만난다.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각. 교각. 오케이. 네 개의 교각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을 부르는 말이 막꼭지가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막꼭지는 네 개 중에 결국 얘랑 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요? 중각 말고 예각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이제 예각 선택해서 가는 건데 이쪽을 예각이라고 하면 세타. 그러면 얘는 또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헷갈리는 게 얘랑 헷갈려요. 얘는 AB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길이가 여기가 AB일 때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길이가 AB일 때 얘는 또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외우기에는 좀 헷갈립니다. 그냥 맞아? 의미를 좀 이제 보는 게 낫고 얘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실제로는 그림을 좀 작게 그릴게요. 제가 유도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자 요만한 크기의 사각형이 있다라고 치고 각각의 대각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얘가 세타라고 잡는 거죠. 그리고 길이가 여기가 A고 이쪽을 B라고 놔둘게요. 그럼 이제 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앞에 2분의 1이 왜 붙는지를 설명 좀 드리면 이거 원래 유도 과정이 이렇게 돼요. 자, 이 대각선이 좀 주인공이거든.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갖다 생각하는데 이 각각의 꼭지점을 지나도록 설정합니다. 이런 여기까지 됐을까? 얘랑 평행선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세팅한 거예요. 두 번째, 밑에도 마찬가지로 세팅. 이런 느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지? 방금 했던 거를 또 해. 이 대각선에 대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평행이에요. 뭐가 만들어졌죠? 바깥쪽에 제일 큰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그래요. 이게 평사예요. 지금 바깥쪽에 평사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안쪽에 이 흰색 사각형의 넓이잖아. 평사와의 관계가? 그렇죠. 2분의 1배 관계죠. 왜요? 각각의 조각들이 넓이가 똑같아. 왜? 이거 자체도 평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랑 넓이 똑같죠?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 평사 넓이를 찾아서 절반을 때리자. 그 절반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AB 사인 세타는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 평행사변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갖다가 준다. 여기가 B죠. 여기가 A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고 2분의 1이 곱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반 사각형에서는 그냥 대각선 길이 알고 그 각 이루는 것 중에 요 얘가 이렇게 돼요. 이거 세타를 왜 이쪽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가 세타였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마저도 평사기 때문에 이쪽 세타로 들어가고요. 얘 마주보는 각으로서 이쪽으로 세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공식화가 들어가지. 얘가 사용하시는 거야. 유도는 여기까지 하면 그 공식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나온다. 적용할 수 있는 만 있으면 됩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적용하는 게 얘 8번이야. 얘 8번에 그냥 읽어보고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마무리. 끝. 이렇게 하면 삼각기가 단원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닥터제이 같은 경우는 통합본인데 과제를 좀 야금야금 나가겠습니다. 야금야금. 끝.
그리고 우리는 수트로 돌아와요. 자, 일단 3가지 이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편집장 받고. 자, 이제 수트 좀 시작 좀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빨리 하자.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 없어. 초상화 어디 갔어요? 어? 초상화 어디 갔어요? 초상화? 그때 시험 대비할 때 아, 이게 제발 현실에서 하면 그죠? 서울에 나고 싶어요. 그거 어디? 그거 OMR 뒤에 나온 거. 아, 그 초상화? 그거 여기 있어. 아니, 그걸 크게 해주세요. 싫어. 아, 힘들어. 오늘 주간 테스트 빨리. 아, 오답 먼저 해야지. 아, 응. 이거 별로 상관없잖아요. 응. 왜 상관이 없어? 아니, 범위가 북한이잖아요. 몇쪽부터야? 조용히. 오답부터 해야 마음이 편하죠. 몇 쪽부터죠? 아, 이거 화목이지? 네. 1, 2, 3, 4야. 네? 와, 나 3교시인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 1. 우린 4교시잖아. 네. 저희 8시까지. 그냥 처음부터 알았어? 네. 8시에 끝난다고 네. 벌써. 와, 난 3교시만 하는 줄 알았어. 저희 하루에 3분. 그래서 와, 3교시 중에 1교시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갑자기 하나 늘어난 거야. 4시간 반 남았어요. 아, 그래도 화목이 좀 좋은 게 화목은 9시 10분 퇴근이야. 집에 가면 10시가 안 돼요. 근데 퇴근 일찍 하는 거보다 출근 일찍 하는 게 더 싫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 뭐 평행이동인데 뭔 상관이야, 그게? 맞아? 근무 시간 똑같아.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한다. 넘어가. 어디부터 받아야 돼? 아, 너네 벌써 22쪽 해, 여기? 한개 연속, 불연속? 맞아? 오답하자. 몇 개 안 되잖아, 맞지? 과제도 아주 그냥 찔끔 나갔죠? 그냥 찍 이렇게? 어디 봐야 돼? 유형 5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최대 최소 정리까지. 네. 지금 받아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요. 이번 시간에 보다 처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축해볼게요. 자, 26쪽. 아니 쌤이 찝어주시고 보실 거죠? 26쪽 보겠습니다. 질문 없을까요? 좋습니다. 27쪽 180번 없으면 넘겨요. 28쪽으로 갈게요. 188번 8쪽으로 88번이요. 이렇게 맞아? 86번 말했잖아. 없었는데. 쌤 이렇게 해도 맨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야, 186번 질문한 사람 없어? 네. 오케이. 그럼 185번은 있어? 네. 누구야? 와, 환청이들 188번. 이러면 나중에 이거 사실 저였어요. 카톡으로 온다고. 진짜요? 진짜요? 다 니네 때문이야. 니네가 기가 세가지고 말도 못하는 애 아니 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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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쌤 약간 한정? 원래 연장 수업 때는 정신없거든요. 환각 환시에 시달려요. 환각 환시 환청 3종 세트. 가끔 나 누구 불러. 지나가고 있으면은 야 동호야 보면 아무도 없어. 너무 심심이약 아니에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저 지금 심심이약 상태라고. 오늘 그 심심이약한테 수학을 배우는 거야. 180번. 근데 29쪽은 뭐? 29쪽 질문. 192번이랑 193번. 192번은 니은만 해주셔도 돼요. 아니요, 다 해주세요.
불연속이 되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어떤 거 알겠냐면 그 불연속 함수와 그러니까 지금 현재 fx는 어디서 불연속일까를 따져야 되는 거고 불연속 함수와 적당히 연속 함수를 곱해서 이렇게 된 함수를 최종적으로 연속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거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맞아? 그럼 포인트는 뭐였지? 그러니까 불연속이었다라는 건 뭐냐면 좌우항 중에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의 값이 달랐다는 얘기지. 맞아? 불연속이었다는 거, 그치? 그러면 뭔가를 곱해가지고 같게 땅땅땅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0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불연속 포인트는 필요한 게 뭐야? 0이 필요한 거예요. 곱해질 0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F를 먼저 보실래요? F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다가 빵꾸가 뻥 나 있고 여기 함수값 찍히고 쭉 올라가다가 빵꾸가 뻥 나 있고 여기 함수값 찍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빵꾸 이렇게 가다가 쓱 내려오지. 맞아? 그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좀 그 F 자체는 봐봐 fx 자체는 x축이 어느 쪽으로 걸리죠? 축 좀 걸어보기 헷갈리니까 이렇게가 x축 그 다음에 y축이 이쪽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보시면은 불연속 의심점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군데가 여기 불연속 맞죠? 여기 불연속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불연속 맞지? 근데 각각의 불연속의 포인트가 자 여기 함수가 많죠? 쭉 내려가면 여기 전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불연속 포인트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첫 번째는 왜 불연속이냐? 좌극한 우극한 같아서 극한은 존재하는데 함수값과 달라. 오케이. 이거를 좀 명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 얘는 첫 번째 거랑 똑같아. 이유가 그렇지. 이런 건데 그래서 불연속 포인트가 이 세 군데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인 거야. 그치? 근데 이제 gx 생긴 모양을 봐야 돼요.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x-1이라는 요 1차 함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1차 함수와 fx의 곱. 그런데 1차 함수는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다항이라서 다항 함수는 전 구간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연속 함수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뭔 말인지 되시죠? 그러면 F는 지금 1, 2, 3에서 불연속이었지만 얘가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0. 그치? X는 1일 때 자 함수값이 0이어서 gx는 지금 f가 1, 2, 3에서 불연속이 되는 바람에 gx도 지금 1, 2, 3에서 불연속이 약간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1에서는 연속이 돼버려. 왜요? 얘가 흡수해버리니까. 오케이? 얘가 이 값이 함수값이 0이다 보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하실 때 구해봅시다 그냥. 자 여기서 일로 와봐. f 지금 1에서 좌극한 봐. 1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각각 첫 번째 좌극한은 1 플러스 우극한도 1 플러스야. 그치? 1에서 얘는 연속 함수이므로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싹 다 0이야. 그치? 그러니까 f는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는 2죠. 지금 1이죠? 여기 0이야. 0, 0. 맞죠? 이게 맞죠? 0 플러스 0, 0 플러스 얘는 1이야. 얘가 일단 다른데 얘가 극한은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f 자체로는 1에서 불연속이 나요. 근데 얘가 연속함수인데 이제 전구간 연속함수인데 하필이면 x가 1일 때 0이야. 그러니까 1일 때는 얘는 0, 좌우함이 싹 다 0이죠. 그것들끼리 곱해가지고 이 녀석의 극한 좌우함을 따지는 거니까 그 결과가 싹 다 0, 0, 0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얘가 1에서 연속이 나버린다. 그치? 그럼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1하고 2하고 3에서 일단 체크를 다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일단 알겠지? 근데 1에서는 연속이 났어요. 네? 왜 연속? 그렇지. 두 번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머지는 그냥 딱 안 된다고 그냥 결론 내리시면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치? 근데 얘도 지금 0 안 지나.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불연속 나고 얘도 0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안 되는 케이스 있어요. 알겠죠? 얘가 0이 되지도 않고 얘가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체크해드렸죠?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 실제로. 근데 그게 0으로 만들어져서 같아지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체크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뭐 늘 똑같아. 그냥 x-1이라는 함수가 있고 f가 있는 거니까 각각의 극한을 조사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내가 찾아봐야 될 극한과 좌우 한 계산을 2에서 먼저 갈게요. 2 좌, 2 우, 2 한 이렇게 할게. 오케이? 그럼 얘는 연속 함수니까 그냥 2 집어넣은 값이 나와. 1, 1, 1. 그치? 여기 방향 따질 필요가 없어. 알겠지? 방향을 따지는 것은 합성함수 극한 따질 때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f는 F2의 좌극한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와요? 1 1 맞지?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 1, 1 나오면서 다르죠?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2는 안 되고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돼요? 밑에다 3 바로 처리해볼게. 3 좌, 3 우, 3 함수가. 그럼 3 같은 경우는 F 자체는 극한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좌극하는 우극한이 다 여기 아니지. 좌극하는 우극한이 다 2로 존재하니까. 근데 함수값은 0 찍히니까 여기가 꽝이 되는 건데 얘는 어차피 연속이라서 3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줄줄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나와? 얘 0 나오고 얘 4 나오고 극한은 존재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그치? 그래서 연속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이 빠지고요. 얘가 빠지고 얘는 연속이 돼요. 두 개가 정답이라서 합이 5요. 합이 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결 낼 수도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F는 X는 1에서 불연속이었거든. 근데 나는 fx에다가 적당히 연속 함수를 곱해서 x는 1에서 연속을 만들고 싶어. 이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함수가 가져야 되는 자격이 뭡니까? 라고 따졌을 때 x는 1을 넣었을 때 0이어야 된다. 그치? 이걸 대입하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x-1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됐죠? 넘어가. 85번. 85번은 뭐지? 사람의 눈이 2개가 아니고 4개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징그러울 것 같아. 징그러울 것 같아? 너만 눈이 2개고 모든 사람이 눈 4개면 네가 징그러운 거야. 알겠어? 몇 달 전에 봤던 영화의 소재이기도 해요. 나만 비장애인이고 나머지가 다 장애인의 세상을 그게 소재인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185번. 자, 잘 보세요. 함수 fx가 가우스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 오케이? 자, 이거고 x는 3에서 연속. 내가 어떤 거 그대로 그냥 a 갖고 하는 거죠. 연속 만들어야 돼 지금. 근데 문제는 이 뜻은 뭐냐면 x는 3에서 좌, 우, 한이라는 뜻이야. 그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fx는 3에서 우극한, 좌극한 따지고 함수값도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3 좌극한, 3 우극한, 3 이거 따져야 돼.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은 쉽잖아. 그냥 x에다가 3 대입하면 3 가우스는 그냥 3이죠. 9 더하기 3 가우스는 그냥 3이야. 3이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얘랑 얘는 같아. 알겠지? 얘랑 우극하는 같아. 해봤잖아. 오케이? 이 근거가 뭐지? 오케이. 자, 리미트. 내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아 아니에요. 그 x가 3으로 해주세요 갈 때 쓸데없는. 우극하는 여기 정수 n으로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 나옵니까? 우극하는 일단 n 나옵니다. 그죠? 근데 좌극한 체크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하나가 빠진다는 게 포인트지. 맞아? 그래서 우극하는 한쪽 값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지? 근데 여기가 다를 거야. 여기가 다를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3 마이너스로 갈 때 이 상황을 가우스 3 좌극한이 어디로 갑니까? 2로 가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자리에 3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2를 집어넣어야지 계산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4 떨어지고요. 플러스 2a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뭐만 체크하면 될까?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얘랑 어차피 같은 거야. 따라서 얘 넘어고 얘 넘어가시면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자,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죠. 그림 떠올리라고 했어 이거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맞지? 자, 다음 문제 187명? 네. 아니 이거 제가 코를 치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시팅? 이거 어떻게 다루라고 했지? 알아요. 무엇이 보장됐을 때 마이너스 이가 아니라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 근데 여기서 왜 f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바람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얘가 보장점으로 날릴 수. 오케이? 0이 될 리가 없습니다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됐지. 그래프고요.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현재 fx는 자 어디서 정의가 안 됩니까?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안 됩니다. 그죠? 왜요? x를 마이너스 제외했을 때는 얘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그림은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맞는 건데 어디서 정의가 안 되냐? 여기서 빵꾸가 이렇게 나거든요. 피곤해서 그래. 여기가 2지. 여기서 빵꾸가 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는 정말 안 된다고 하지 마이너스 2가 빠지는 거죠? 아 마이너스 2 어딨어? 멀리 여기 멀리 있네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되네. 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2. 맞니? 그럼 이제 야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지금 어디서 연속이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 나머지는 다 항상 다 연속인데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 2에서 문제 생기지. 맞아?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여야 되니? 빵꾸가 난 부분을 채워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2가 안 된다는. 그니까 함수 정의를 나눠서 가는 거죠. 아 x는 2면 x가 마이너스 2면 그냥 함수 값을 마이너스 4로 가져가 버려. 이렇게 세팅이 돼야지 연속이 되는 거지. 빵꾸난 부분을 메꿔야지. 맞아? 너는 점수가 안 메워져. 그래야 니네가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 아니야. 맞아? 못하고 있는데 와 너 정말 못하니까 짱이야. 칭찬해. 그냥 슬퍼지기만 하면 돼요. 원래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살 때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심심해서 지금 이제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내일만 버티자. 하루 살기 살기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내일만 버티자. 주말이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주말에 전화기 뻔하네.
질문 있으면 어떡해요? 어? 질문 있으면 질문 있으면 이제 답장이 월요일날 가겠지. 그럼 태블릿 안 하세요? 어? 태블릿 안 하세요? 야 핸드폰도 꺼놓고 안 보는 마당에 태블릿은 어디 있어? 와 너 뮤직 안방이다. 맞아? 자세가 베리베리 굿. F4 값을 찾으세요. 이거 마찬가지야.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야 정의역 잘 확인하는 게 사실 중요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라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양수만 고르면 돼. 정의역이 어디란 얘기예요? 그냥 뭐가 얘란 얘기지. 딴 데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F4 값 찾으세요. 연속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점이 어디야? 무조건 이거 얘가 0 되는 지점이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 x가 4가 되지 않으면 양쪽 나눈 거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를 어디라고 쓸 수 있냐면 x-2분의 x 루트 x-8이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4일 때는 함수가 뭐로 정의가 돼야 되지? 근데 이걸 선택할 때 얘가 연속이 되게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디서 구멍이 나 있어? 4에서 구멍이 나 있지. 그거를 얘가 메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해석은 이 녀석이 자 4에선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뭘 구하는 거예요? 4로 보낼 때 이 극한이 함수값과 일치해야 된다. 이게 연속점이죠. 오케이? 제가 앞에 설명한 건 좀 러프하게 설명한 구멍을 메꾼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극한하고 함수값을 일치하게 만든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린 이 극한 찾아야 돼. 자, 리밋 x가 어디로 가요? 4로 갔다. 4로 갈 때 자, 저 x 루트 x 마이너스 8의 극한을 찾아야 돼.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찾아야지 이 극한 값을 함수 값으로 집어 넣으면 같아지니까. 그치? 어떻게 할까, 이거? 자, 꼴파함 먼저. 자, 무조건 부정형의 극한은 자, 꼴파함을 먼저 하시면 얘 어디로 가? 위에 거 어디로 가? 아, 0분의 0꼴이다. 근데 무리식 포함이네? 뭐 한다? 유리화 유리화한다. 자, 이거랑 혈례를 갖다 곱하시고 똑같은 거 곱하시고 밑에 분모도 마찬가지야. 얘랑 혈례를 곱하시고 혈례라는 느낌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야. 정확한 표현은 아니니까 두고 그냥 반대보인 거 곱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이거는 분자분모 둘 다 유리화지 지금. 그치? 첫 번째 앞에 거부터 이거 합차로 전개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전개하시면요 이렇게요.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건 x제곱이고 뒤에 건 x로 나오니까 x 세제곱 뒤쪽에 64 빠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한바탕. 근데 그 저 있잖아요. 뭐 네. 앞에 x 안에 넣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네. 2 나누면 바로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 똑같이 저렇게 하다가 엄청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하던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얘가 루트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보이니까 이걸 인수분해서 날리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유리화해도 되고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마저 만들 때 어차피 세제곱 공식은 어디를 가도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계산은 이쪽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고요. 자 이쪽 밑에 거 가보면 이렇게 먼저 합차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날려야 돼. 여기서 쓸 바에는 여기서 쓰자라는 게 일단 조금 더 빠른 계산일 것 같다. 여기는 x 루트 x 플러스 8x. 마이너스 4야. 쌤 웨이드 같아요. 어? 쌤 웨이드 같아요. 웨이드가 뭐야? 엘리멘탈. 물이요 물. 엘리베이터? 엘리멘탈. 물이요 물. 엘리멘탈이 아니라 멘탈이 지금 부서질 거야. 엘리멘탈 모르세요? 응? 엘리멘탈 스쿨은 알아. 초등학교. 쌤이 근데 이거 제일 인터넷 많이 하는 말인데.
저 인터넷 달고 사는데요. 진짜요? 아니 어떤 인터넷을 보시는 거예요? 니네 요즘 핸드폰으로 그냥 인터넷 하잖아. 핸드폰을 달고 산다는 거는 인터넷을 달고 산다는 말과 이퀄이 똑같지. 맞아? 아니요? 저걸 또 어떡하지 진짜? 아 이거 세제곱 공식 쪽인 거 알겠지? 너는 이거 공식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앞에는 당연히 제곱으로 빠진 게 맞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만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얘랑 얘랑 곱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얘 제곱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이걸 이제 그냥 막 외우니까 그냥 이제 헷갈리는 거지. 기억도 안 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얘 날리고 일단 이 뒷쪽이랑 계속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루트 x 플러스 2 x 루트 x 플러스 8 끝났어. 이거는 이제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4 집어넣고 약분 딱 쳐가지고 정답 내시면 되겠지. 이렇게 얼마 나올까? 바로 집어넣게 그냥 앞에 거 뭐 나와? 너무 복잡해. 그냥 해 빨리. 48 곱하기 4가 16? 16 32 48년 40 맞잖아요. 48 곱하기 여기 40 넣으면 4 40 넣으면 4 곱하기 2 16 16 뭐가 복잡해 12 그치? 극한이 12니까 이 함수값이 12가 되면 빵꾸가 딱 메꿔지면서 연속이 됩니다. 우와. 다음 거 갑시다. 192. 아 나는 다시 태어나면은 어? 학초나마 갔다? 진짜 언제 갔다? 화장실 갔다. 갔다 왔다. 귀가 잘 안 들리고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환청한테 시달린다니까요. 진짜. 저는 다시 태어나면 너네 다시 태어나면 뭐로 태어나고 싶어? 안 태어나고 싶어. 사람 말고 돌멩이. 저 물. 물? 그게 뭔 소리야? 물은 무생물 아니에요? 물은 생물이야? 아니 무슨 물? 아니 생물로 태어난다며. 뭐예요? 왜 굳이 생물을 태어나요? 안 죽고 영생할 수 있잖아요. 생물이. 부잣집 생물이 없는 건데 죽다 안 죽다를 이야기하는 게 약간 모순 아니야? 근데 내 의식은 있잖아. 생물인데 의식은 있어? 그지 약간 유기체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식은 있어. 나는 그럼 돌멩이. 근데 돌멩이는 부서지고 못 움직이잖아요. 어차피 아픔도 못 느끼잖아. 물도 사실은 못 움직이는 거 아니야? 움직일 수 있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면 돌멩이도 움직일 수 있죠. 돌멩이가 어떻게 움직여요? 물이 어떻게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맞아? 조류에 조류에 의해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돌멩이 찾아봐. 190. 아니 생물 중에서 너는 뭐로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나고 싶어? 개? 박테리아? 일단은 제가 데리고 있는 이제 학생들 중에 정상이 없어요. 다시 뭘로 다시 태어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박테리아. 정상이야 이게? 이유 물어봐도 돼? 딱히 힘든 게 없어. 야 왜 힘든 게 없어? 박테리아가 엄청 욕구가 강한 생물이잖아. 맞아. 감염시키는 욕구.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다고? 남들 감염시킨 재밌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그 함수가 fx. 연속인지 몰라요. 아니 뒤에 나와 있네. x는 a에서 연속. 그럴 때 항상 연속인 함수만 다 골라봐라. 일단 첫 번째 정답은 일단 기억은 그냥 보자마자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그냥 보자마자 기억 디귿은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 맞죠? 네. 연속인 것들끼리의 곱은 그 자리에서 연속 나와. 확정적으로 나오고 리을은 보자마자 안 돼. 오케이? 무조건 의심하라고 했어. 이거라고 했지. 정확히 개념 숙지에 이게 연속이 확정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fx가 x는 a에서 연속이죠. 맞아?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확실히 연속이 되려면 g가 x는 네. 그렇죠. f a에서 연속이에요.
이거 하면은 확실하게 연속이 확정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A로 들어가 있잖아. 틀린 거죠. 사례 보셨죠? 지난번에. 그래서 리을은 확실하게 안 되고 니은도 안 되지. 맞아? 니은은 왜 안 돼? 분수식 형태는 무조건 분모가 0인 지점이 연속이 확정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연속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 얘가 4에서 연속이 확정이 안 되니까 그거 확정되게끔 만드는 상수를 구하는 게 문제로 나오잖아. 그치?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불연속점의 이제 후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fx가 만약에 f2가 g2랑 같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2에서 연속을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연속인 함수만을 고르라고 치면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거예요. 니은하고 니은을 확정적으로 이제 말할 수 없고요. 93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1번부터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진입 판정이고요. 1번 5x 이제 고르라는 얘기죠. 자, f랑 gx가 연속 함수면 제곱 더하기 제곱도 연속 함수다. 가능하죠? 연속 함수면 뭐 가능하냐면 합, 차, 곱까지가 확정. 그리고 나눗셈은 뭐 조심? 분모 빵 되는 거 조심.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 자, 2번 fx랑 fx 플러스 gx가 연속함수면 gx도 연속함수다. 1번에 대한 응용이죠. 이것도 확정. 왜지? 자, gx라고 하는 것은 자,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뒤쪽 함수에서 빼기 fx로 만들어주니까 자,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고 연속과 연속의 차는 연속. 이렇게 확정합니다. 1번에 대한 응용으로서 그냥 이런 느낌. 자, 3번 fx 정답은 3번입니다. 보자마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같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 줄게. 자, 3번에서 적혀 있는 내용이 뭐야? fx가 일단 연속인데 이거랑 자, 누가 연속이냐면 fx랑 gx 곱한 게 연속이에요. 근데 두 개가 연속인데 그러면 gx도 연속이 확정이 되냐? 이거는 이제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어. 왜 그렇게 되냐? gx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얘랑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얘 나누기 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fx, gx 자 보세요. 곱하기 fx분의 1로 나오는데 봐봐. 얘는 일단 연속이지. 그럼 얘는 연속이 확정이거든? 그지? 그러면 결과가 연속이려면 얘가 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지? 이게 확정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누기는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fx가 0인 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fx가 만약에 어디에서 연속이죠? 실수 전체에서 연속함수 물어본 거죠? 오케이. 얘가 fx가 0이 되는 이것이 되는 x에서 연속인지 모른다. 몰라. 의심점이지. 이게 되는 만족하는 x에서는 연속인지 몰라. 그래서 얘가 항상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3번 같은 게 안 되는 겁니다. 4번, 5번 마지막 다 확인할게요. 4번은 어떻게 되냐? fx, gx가 연속함수면 합성함수도 연속함수다. 야, 여기서 말하는 연속함수는 실수 전체 전 구간에서 연속함수니까 이건 무조건 확정이야. 알겠지? 이건 확정. 연속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 두 개를 합성하면 결과도 무조건 연속입니다. 알겠죠? 자, 5번은 자, 다음도 연속이니? 당연하죠. 왜? 이거 뭐만 따지면 돼?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다시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근데 5번에서 나와 있는 그 함수 보시면요. 5번에 이렇게 나와 있지? 형님? 이거 분모가 0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은 0 이상이라서 전체는 1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리가 없어. 그러니까 0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연속이 보장됩니다. 연속이니까. 항상 따져. 나눗셈 상황에서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안 되는 거죠. 같은 의미로 이런 것도 확정이야. 이것도 전구간 연속. 왜? 얘가 0 될 리가 없잖아. 이렇게 항상 양수. 구체적으로는 항상 1 이상. 그치? 이런 것도 이제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전구간에서 연속함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3번이? 3번이 뭐 때문에 안 됐다고요?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x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안 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fx 자체가 뭐가 되면 문제가 돼? 0이 되면 문제가 되지. 이거 자체가 반례야. 알겠지? 자, 반례. fx 자체가 0이 되면 이거 무조건 반례야. fx가 0이 됐을 때는 저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요? 왜 몰라요? 자, 다시 개념. 자, 당위성을 모르면 안 돼요. 알겠지? fx가 0이 왜 반례가 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속을 따지는 것은 뭘 따지는 것이야? 자, 우, 함을 따지는 거야. 그럼 극한에서 너가 이걸 연속으로 확정을 지으려면 뭘 따져야 돼? 리밋을 따져야 돼. 그지? 뭘 따져? f 곱하기 g 곱하기 f분의 1을 따져야 되는데 봐.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무언가로 확실히 x가 뭔가 다가갈 때 확실하게 수렴하는 뭔가가 있어. 얘 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함수값과 무조건 같아요. 그죠? 뭔가 알파가 나온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거야. 근데 얘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있으므로 0분의 1은 무한대 발산이지. 됐니? 그러면 알파 곱하기 무한대는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값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x가 빵이 되는 케이스 자체가 발견이 됩니다. f가 뭐든 간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한바탕 끝난 거고 지금 한 시간 6분 정도 남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시험 범위는 연속은 안 들어가. 극한만 들어가는 거니까 극한 쪽에서 좀 수업 때 제가 침 튀기면서 막 얘기했던 거 있죠? 그런 거. 무조건 수업 위주에서 배웠던 거. 그거 무조건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이건? 이건 안 해요? 그거 해야지. 네. 일단 진도 일단 3개월 그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고 마지막 타임에 한번 봐드리자고 하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네. 왜? 싫어. 너가 와. 나 싫어. 화낸 거 아니야? 화낸 거 아니야? 하는 거 같은데? 뭐 화낸 건 아니지만 화가 없다고 얘기 안 했어. 출연. 화가 없는 건 아니야. 야 저거 꺼. 너 오늘 썸네일이야.